네, 올겨울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사상 최대의 한파가 예상된다고 하죠. 추워진 날씨에 걱정인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혜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사무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이제 지난해보다 좀 열흘가량 앞당겨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기간이 정해졌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금년에는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와 구조조정 등 경기 침체로 인하여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보다 약 열흘 정도 기간을 앞당겨 지난 11월 21일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동절기에 이제 특히 취약한 계층하면 특히 이제 혼자 사는 어르신들 떠오르고요. 노숙인도 떠오르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좀 대상자가 될까요? 예, 도움이 필요하지만 국가, 지자체 또는 민간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그다음에 노숙인들이 있고 또 가정으로부터 폭력이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또 주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를 당한 가구 등을 찾아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기초생활수급자만 놓고 볼 수도 없는 것 같고, 자, 그런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경제적 위기의 징후를 보여주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내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수도나 가스가 끊긴 가구, 사회보험료를 오래 체납한 가구, 최근 의료비 지출이 크게 급증한 가구 등 13기관이 보유한 23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게 예를 들면 그 수도요금, 전기가 끊기고 이런 거는 이제 뭐 한전이라든지 해당되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다 시스템 내에 끌어온다는 얘기신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매달 그렇게 취약한 분들을 빅데이터에 집어넣어서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한다? 예,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사회에 놓인 국민들을 먼저 찾아내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찾아냈어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 받고 있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해드리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기초생활 수급자 정보,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수급자 자격 정보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이동통신요금 등 감면 대상자 정보를 연계하여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였거나 혜택이 있는지 미처 몰라서 지원받고 있지 못하는 분들을 발굴을 하여서 감면 혜택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동절기에도 이러한 분들을 발굴하여서 감면 혜택 내용과 신청 방법들을 새롭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분들에게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분들을 발굴하는데 한 달 걸리고 지원하는데 한 달 걸리고 뭐 이러다 보면 겨울 후딱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려는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 보아야 되는데요.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찾아가고 그다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복지 허브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 허브화가 된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맞춤형 복지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이 되고 주민을 먼저 찾아가서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 노인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신고 이런 것들도 좀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신고를 저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든지 네. 지나가다가 이웃에서 그렇죠. 어려운 네. 분들이 계신 경우에는 네. 복지 포털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신고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걸 뭐 긴급 복지 서비스, 구제 서비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예, 긴급복지 지원 제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찾아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되는지 좀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발굴된 대상자분들에게는 예.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지원 대상자가 되는지 상담을 예. 통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요. 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내년 1월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액을 약 7만 원가량 인상할 예정이고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위기가구에게 긴급생계비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3만 원, 그다음에 연료비를 월 9만 2,800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긴급 생계비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는 거고 예, 월 맞습니다. 113만 원. 네. 그리고 연료비가 월 9만, 동절기에는 9만 2,800원. 뭐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갖추고 있네요. 자, 어르신들은 이제 특히 추위에 좀 취약하시잖아요. 이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은 뭐 따로 있나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르신들께서 한파에 대처하실 수 있도록 예. 약 8,400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예. 홀로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특히 취약한 어르신 22만 명을 대상으로 예. 직접 찾아가 방문하여 동절기 건강관리법과 한파 예방책 등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폭설이나 한파 등의 기상특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예. 일일이 또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있고요. 안부 확인하는 게 전화로 네, 하는 전화도 건가요? 해드리고 예. 예, 안부 확인을 하고 예. 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 저희가 동절기 유행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아직 예방 접종을 받지 않으신 어르신께서는 가까운 보건소로 찾아가 예방 접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도 이렇게 마련이 되는데 또 하나 이 겨울철 하면 노숙인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뉴스를 접할 때 좀 추위에 이제 뭐 사망하시는 분의 소식도 접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은 또 어떻게 마련됐나요? 이게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도 있고 지자체 대책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거리 노숙인이 혹한기에 무방비로 노출이 될 경우 동사 등의 사고 발생이 우려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동절기 거리 노숙인 집중보호 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리에 나아가서 노숙인 분들께 시설 입소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드리고 예.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응급 잠자리를 제공을 해드려서 쉴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등 5개 지역에 있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전문 요원 등으로 구성된 위기 대응팀이 거리로 나아가서 노숙인과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예. 그 동파에 대비하여 예. 난방 용구나 매트, 침낭 등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숙인 시설에 이제 입소를 권유하더라도 이분들 안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침낭이나 매트 같은 것도 또 드리고 제공한다는 얘기시군요. 쉬실 수 있는 응급 잠자리나 쉼터 등을 또 연계를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동절기 우리 취약계층들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전부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에서 좀 얻을 수 있나요? 예, 국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시거나 대한민국 대표 복지 포털인 복지로 그리고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에 따라 필요하신 복지 혜택을 찾아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무리 말씀 하나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건복지 콜센터 129도 얘기하셨고 복지로 홈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그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찾아가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빅데이터를 통해서 취약계층들을 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갑자기 이제 위기에 몰리신 분들을 신고하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좀 당부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찾아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예.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또는 자주 다니던 길목이나 혹은 가까운 곳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그다음에 보건복지 콜센터 129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예. 동작이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지원 기간 동안 많은 참여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